홈팀 가시마 포메이션은 4-4-2이며 레오세아라는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볼 연결 시 단절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마츠무라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있으나 상대의 중원 압박이 강해질 경우 전개 속도가 더뎌지는 문제가 있다. 푸나바시는 측면에서 넓게 벌려주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지만 크로스 정확도보다는 단순 전개 위주의 흐름을 보여준다. 가시마는 홈에서는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스타일을 반복하고 있다. 무리한 전진보다는 하프라인에서의 패턴 전개로 실수 없이 경기를 풀어가려는 흐름이 강하다. 원정팀 가시와 포메이션은 3-4-3이며 카키타는 전방에서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마무리 과정에서 상대 수비의 압박에 자주 막히는 편이다. 고이즈미는 중원에서 볼 간수 능력은 준수하나 전진 패스의 정확도에서 기복이 있고 세컨볼 대처가 느릴 때가 있다. 나카가와는 측면 돌파 이후 컷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적 우위가 없을 땐 효과가 반감되는 흐름이 반복된다. 300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라인을 너무 올리지 않으려는 보수적 전개가 이어지고 있으며 무리한 빌드업은 지향하는 모습이다. 가시와 역시 원정에선 기본적으로 실점을 억제하고 경기 후반까지 균형을 유지한 채 결정적인 실수를 피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가시마는 점유율 중심의 안정적 운영, 가시와는 300 중심의 수비적 접근을 기반으로 균형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전술 완성도보다 실수 억제와 라인 간 거리 유지에 전략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흐름이다. 공격보다 실점 방지, 돌파보다 대기. 이 흐름이라면 무승부는 충분히 성립 가능한 결과다. 홈팀 도쿄베르디 포메이션은 3-4-3이며 야마미는 측면 침투와 공간 활용에는 강점이 있지만 마무리 완성도에서는 기복이 있다. 히라카와는 중원에서 전방 투입을 주도하나 강한 압박을 받으며 패스 선택지가 줄어들며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많다. 모리타는 좌우 밸런스를 조율하며 빌드업을 지원하지만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드러난다. 팀 전술 자체가 점유율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상대가 강한 압박을 시도할 경우 전환 템포가 현저히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후반 실점률이 높아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비와 공격 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전개 효율도 떨어지고 있다. 원정팀 마치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후지오는 전방에서 강한 침투와 빠른 슈팅 전환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소마는 좌측에서 11 돌파와 크로스 전개를 동시에 수행하며 측면에서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 시모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압박 저항에 모두 능하며 공격 전환 시 패스의 정확도가 돋보이는 자원이다. 팀 전체적으로 전진 템포가 매우 빠르며 전방 압박 이후 즉시 공격으로 전환하는 구조가 확고히 자리 잡혀 있다. 3선 라인도 빌드업보다는 압박 후 탈취에 집중하면서 도쿄 베르디의 점유 기반 전술을 정면으로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 체력 균열이 나타나는 상대를 상대로 마치다는 교체 카드 활용도 적극적이며 후반 집중력 유지에도 강점을 보인다. 마치다는 전술 완성도와 체력 운영, 전방 압박의 강도까지 모든 면에서 도쿄 베르디를 앞서고 있다. 도쿄 베르디는 점유율은 유지하지만 실속 없는 전개와 후반 약점이 반복되고 있으며 마치다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흐름, 심리, 결과까지 일치하는 경기다. 마치다가 흔들지 않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홈팀 시미즈 포메이션은 3-4-3이며 키타가와는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며 볼을 잡은 이후 슈팅으로 연결하는 속도가 인상적이다. 이누이 다카시는 중원과 전방 사이에서 탈압박과 전환 연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좌측에서의 전개 방향 전환이 매끄럽다. 마테우스 부에노는 볼 배급과 수비 밸런스 유지에서 안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후반까지 활동량 유지 능력도 뛰어나다. 시미즈는 홈 경기에서 특히 템포가 올라가며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적 전개가 반복되고 있다. 수비 시에는 300 사이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세컨볼 대처에서도 빠른 대응을 통해 실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원정팀 요코하마 FC 포메이션은 3-4-3이며 루키양은 문정 근처에서 타이밍 싸움에는 능하지만 고립되는 구간이 많고 패스 연결에서 단절이 자주 발생한다. 코마이는 이선에서의 전개에는 관여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볼 간수와 연결에 약점을 보인다. 야마다는 탈압박 이후 볼 운반이 가능하나 전방으로의 빠른 패스 연결이 제한적이며 경기 흐름을 바꾸는 힘이 부족하다. 요코하마는 라인을 쉽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공격과 수비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원 압박에서도 취약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을 내리며 버티기에 집중하지만 후반 들어 세컨볼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시미즈는 전개 속도와 조직적 응집력, 수비 밸런스까지 완성된 전술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요코하마는 수비적으로 버티지만 전개 속도와 공격 연결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체력적으로도 후반에 밀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 경기는 시미즈가 주도하는 템포 속에서 결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외의 다른 경기 분석 및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포츠 베팅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서로서로 좋은 건 공유하며 다 같이 재밌고 건강하게 스포츠 배팅합시다. 홈팀 FC 서울 포메이션은 4-4-2이며 클리말라는 박스 안 움직임과 타이밍 슈팅에서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 중이다. 링가드는 세컨볼 연결과 전환 시 템포 조절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여름 이적 시장 최고의 화제였던 안데르손이 정격 합류하며 공격 퍼포먼스는 확실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안데르손, 링가드, 클리말라, 문선민, 루카스까지 보유한 서울은 이제 리그 상위권 공격 조합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구성은 수비 안정화보다 다득점 압박을 우선시하는 FC 서울의 기본 전술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홈 경기에서는 팬들의 에너지에 힘입어 전방 템포가 한층 날카로워지며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장악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원정팀 울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에릭은 1선에서 활동량이 풍부하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 자원이다. 루빅소는 측면 침투에 강점이 있지만 중앙 연계가 매끄럽지 않으며 이진현은 수비 전환 시 간격 조절에 다소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울산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트로야크와 정승현을 영입하며 수비 강화를 우선으로 했고, 이는 공격보다 실점을 억제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팬들의 여론이다. 김판공 감독에 대한 울산 팬들의 신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체적인 전개 속도와 경기 운용이 기존 울산의 강점이었던 스피디한 압박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FC 서울은 안데르손이라는 확실한 킬러를 품으며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렸고 팬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공격 서사를 완성하고 있다. 울산은 김판곤 감독 체제의 구조적 혼선이 이어지고 있고 수비 중심 개편도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분위기 흐름, 전개 다양성까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서울이 오랜 울산전 무승을 끊어낼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 홈팀 부천 포메이션은 3-4-3이며 공민현은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원이지만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갈레고는 빠른 드리블 돌파가 장점이지만 전개 방향 선택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카지는 미드필더 자원으로 활동량은 뛰어나나 혼자서 중원을 감당하기엔 버겁다. 특히 박현빈과 카지단 두 명이 중앙 미드필더를 맡고 있어 중원에서의 수적 열세가 뚜렷하고 볼 소유권 다툼에서도 밀리는 장면이 많다. 수비 라인 앞에서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탓에 전체적인 압박 효율과 볼 횟수가 낮아지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원정팀 충남 아산 포메이션은 4-2-3-1이며 김종석은 전방에서 침투 타이밍과 연계 능력이 균형 있게 갖춰진 자원이다. 한교원은 측면에서 수비를 흔드는 움직임과 볼 전개에서 리듬을 만들어주는 유형이고 손준호는 국대 출신답게 탈압박과 중원 지배력이 탁월하다. 특히 손준호, 정마호, 김승우로 구성된 3미드필더 라인은 활동 범위가 넓고 볼 점유율 유지 능력이 안정적이며 전개와 압박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중앙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의 수적 우위는 곧 경기 전체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적 기초가 되며 이는 부천보다 명확한 강점이다. 부천은 중앙 미드필더 수적 열세로 인해 전방 압박과 후방 커버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충남 아산은 손준호를 중심으로 중원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전술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조건이 명확하게 충족된 상태다. 수적 우위는 곧 전술의 실마리가 되며 이번 경기는 충남 아산의 완성도가 앞설 수밖에 없다. 홈팀 충북 청주 포메이션은 3-4-3이며 가브리엘은 1대1 돌파 능력은 갖췄으나 주변 연계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편이다. 페드로는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보단 움직임 위주에 가깝고 김영환은 중원에서 볼 소유와 압박에 집중하나 후방 커버까지 동시에 수행하긴 어렵다. 최근 김길식 감독이 새롭게 부임했으나 아직 선수단 전반의 전술이 제대로 녹아들지 못한 상황이다. 세부적인 전술 흐름이 정돈되지 않아 빌드업과 압박 간의 연결이 느슨하고 경기 템포를 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정팀 천안 포메이션은 3-4-3이며 퉁가라는 박스 안에서 확실한 골 결정력을 보이는 스트라이커로 기회만 오면 골문을 위협한다. 이지우는 볼 전개와 중원 커버에 모두 관여하며 안정적인 리듬 조율을 이어가고 있고 펠리페는 빠른 역습에서 기점 역할을 잘 수행한다. 천안은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모험 없이 퉁가라의 마무리 능력을 중심으로 칸실리 축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멤버 간 호흡도 탄탄하고 수비 간 간격 유지나 압박 전환 등 조직적인 틀에서 완성도가 안정적이다. 충북 청주는 김길식 감독 체제 아래 아직 전술 정비와 조직력 정착이 미완성된 상황이다. 반면 천안은 퉁가라의 결정력을 중심으로 확실한 패턴과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경기는 실리 전술의 완성도 차이가 곧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홈팀 경남 포메이션은 4-3-3이며 달레이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전진 전개에 있어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브루노 코스타는 드리블 돌파를 자주 시도하지만 공간 활용과 타이밍 조절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많다. 이찬동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존재감은 있으나 빠른 역습 상황에서는 뒷공간을 커버하는 속도가 부족하다.
무엇보다 이의룡 감독은 이번 시즌 내내 전술적인 방향성에 혼란을 드러내고 있으며 경기 도중에도 선수들에게 감정적인 지시만 반복될 뿐 뾰족한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원정팀 인천 포메이션은 4-4-2이며 무고사는 결정력 하나만큼은 리그 최고 수준이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날카롭다. 바로 오는 빠른 발과 넓은 활동 반경으로 상대 진영을 넓게 흔들며 좌우 측면에서의 역습 기점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명주는 중원에서 볼 점유와 탈압박을 매끄럽게 해내며 팀 전체의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중심축이다. 윤정환 감독은 4-4-2 기반 두 줄 수비를 통한 실리적인 운영과 빠르고 정교한 측면 역습 패턴을 통해 확실한 득점 루트를 마련하고 있다. 무고사의 순도 높은 마무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은 현재 K리그의 무대에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작동 중이며 인천은 이 흐름을 기반으로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경남은 이의룡 감독 체제 아래 전술적인 확장성과 전개 흐름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인천은 윤정환 감독의 명확한 운영 철학과 두 줄 수비 역습 구조를 완벽히 체화하며 높은 효율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팀보다 감독이 결정하는 매치업이며 인천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흐름을 끝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